안녕하세요. 조기성 약사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Q&A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지금은 다 큰 딸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돼서 각자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아마도 3살 때쯤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려워하고, 그래서 피부과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아토피 피부염이었죠. 그날 이후 점점 아토피가 심해지고 전신으로 번지고, 심지어는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텐데요. 밤에는 더욱 심해져서 그 입었던 내복이 이렇게 피로 많이 긁으니까 이제 피로 물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이제 저희 부부가 손을 이제 붕대로 좀 감고, 못 긁게 붕대로 감고, 그래서 밤에는 아이가 울고 또 부모는 아이를 달래고 참 힘든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주위 환경도 바꾸고, 그때는 제가 지금만큼 아토피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또 어떤 그 한약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4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쭉 그 4년에 걸쳐서 이제 치유가 거의 되었었고,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도 음식을 좀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환경에 접하면 피부가 때때로 좀 나빠지곤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약국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 아토피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계속 공부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에서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아토피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쓸데없는 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에서 생성된 열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남은 열들은 대변, 또 소변, 땀, 또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출되는 과정에서 남는 열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세포의 주위의 환경을 바꾸게 되고, 또 우리 몸 내부에서 염증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구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 방어 기전의 하나로서 남는 열들을 피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술은 아주 열성 음식입니다. 열성 음식이고 빠르게 또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열성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빼내기 위해서 피부에 열을 발산시키고 피부가 벌겋게 되고 또 때로는 몸이 가렵게 되죠. 예를 들었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남는 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열을 발산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된다 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습진이라고 하죠. 이 습진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엑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끌어넘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이 피부에 모든 불붙은 물집에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도
이 소화기 때 발생되는 태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토피가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염증을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션 안에 들어있는 그 프레임이라는 뜻은 이제 화염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몸 안에 열이 피부로 뻗어 나오면서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소양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이제 진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열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예민해져서 여름철에는 땀에 의해서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되고 겨울철에는 환경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건조증이 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열에 의해서 아토피 원인이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열 이외에 만들어지는 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스트레스를 열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위로 솟구쳐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피곤하거나 이제 한 2, 3일 잠을 안 자고 나면 또 훅 생기는 열들이 있죠. 그리고 또 고추와 같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훅 생기는 열도 있고, 또 닭고기나 인삼 같은 열성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생기는 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중에 열량만 많고 또 영양은 없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먹어도 또 열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들은 몸에 좀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부분적으로 생기면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토피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몸속에 이렇게 생기는 열들이 피부로 나오는 과정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몸속에 이 내부에서 생기는 열들이 피부로 뛰쳐나온다는 이런 사실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꾸준히 살펴보면 아토피 환자들은 몸속에 특별히 그 어떤 큰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이런 병은 없는 것이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뭐 시원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찬물을 마시면 목부터 시원하고 가슴까지 시원해지고 이런 이제 청량감을 또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 거를 마시게 되면 반대적으로 그 찬 것을 우리 몸 체온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열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 거를 마시면 아토피에 더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분들이 우리 찬 거를 너무 많이 선호해서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라고 하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뭐 얼주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그 찬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렇게 찬 것을 많이 드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토피의 나쁜 습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가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소아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 때, 아기 때 발생했던 아토피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아 시절에 아주 가볍게 아토피를 앓았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성인이 되면서 성인 아토피로 다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는 소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로 인한 그 상처는 일반 상처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아토피로 인해서 막 긁었던 피부가 나중에는
흉터 없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그 상처에 생기는 흉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기 때 아토피로 인해서 그 많이 치료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색소 침착, 그리고 이 피부 상태가 좀 그 안 좋아지는 이 태선화되는 과정, 이때 생긴 색소 침착 또 태선화 이렇게 생긴 후유증들도 치료가 잘 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는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그 정설이고요. 아토피가 체질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일 수도 있고 또 산모가 임신되는 과정, 또 해산하게 되는 과정, 또 그 아기가 태어나고 모유 수유, 우유를 먹게 되는 과정, 이 어떠한 과정에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토피가 충분히 개선된 이후에 음식 관리를 잘하고 환경 관리를 잘 한다면 아토피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정상적인 피부 상태로서 지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